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왔어요, 선생님. 우리 2주 만에 보는 거죠? 어디 명절 잘 보내셨어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차 잘 마실게요. 자, 어디 254페이지 일단 한번 펴볼게요. 254. 네, 펴보세요. 저번 주에 이제 투자 용어 설명 잠깐 하면서 금융적 위험이라는 용어를 그때 우리가 들어봤거든요. 자, 금융적 위험이란 것은 투자 시 다른 사람의 자금을 융통 빌려서 투자하게 된다면 나중에 채무 불행의 위험이 커질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을 했고, 오늘 이제 시작하자마자 2주 만에 바로 이제 계산 문제를 하나 좀 한번 다뤄봐야 돼요. 계산 문제를. 자, 그러면 어디 255페이지 있는데 칠판 그냥 한번 볼게요. 칠판. 네, 칠판에 봅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분 또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자, 이제 칠판 봅니다. 요 부동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자, 10억짜리 부동산 사는데, 이 부동산을 사면 요만큼의 1억 원이라는 총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10억 주고 사면 1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이런 용어가 있어요. 총 투자 자본에 대한 수익률, 총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총 수익률이라는 것은 총 투자 자본이 10억이죠. 10억. 총 투자 자본에 대한 총 수익이 1억 원이죠. 그러면 10억 주고 사가지고 1억 버는 거니까 몇 프로죠? 몇 퍼센트? 자, 10%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부동산을 사는데 내 지분이 예를 들어서 4억이 들어가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6억을 끼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가정합시다. 그럼 어디? 만약에 10억을 몽땅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한다면 이 1억 원은 전부 다 내 건데 일부 자금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끼고 투자를 하겠대요. 대출을 끼고. 그러면 전체 1억 원 전부가 다 내 게 아니고 1억 중에서 일부는 빌린 돈에 대한 이자로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투자자 본인이 진짜 관심 있는 것은 총 투자에 대한 총 수익 비율 이게 아니고 빌린 돈, 그러니까 이제 전체 수익 중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빼고 자기 지분에 대해서 온전하게 얼만큼 가져갈 수 있느냐, 여기 관심이 있다, 여기.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이걸 뭐라 불러주냐면 전체가 아니고 자기 지분을 기준으로 얻고자 하는 수익의 비율. 자, 이걸 갖다가 지분 수익률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자, 그러면 아직도 이제 시험 보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을 지금부터 막 머리에다 암기한다, 이건 별로 의미 없어야지. 그래서 이 용어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용어를 한번 느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무슨 수익률이라고 써놨어요? 지분 수익률인데 잠깐만. 율은 퍼센트잖아요. 퍼센트. 자, 율은 퍼센트인데 퍼센트는 분모 분자 가지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이니까 분모 분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에 대한 수익이래요? 뭐? 자, 그래요. 요거는 전체가 아니고 자기가 투자했던 자기 지분을 기준으로, 분모가 기준이거든요. 지분을 기준으로 지분 투자자가 순수하게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의 비율을 가지고 이야기하겠대. 그럼 잠깐만. 이런 조건이라면 일부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투자한다면 총수익 전부를 지분 투자자가 순수하게 다 가져갈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러면 지분 투자자가 순수하게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총수익 전체가 아니고 총수익에서 뭘 빼야 돼요? 그렇죠?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비용을 빼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근데 이제 대출 금리를 8%라고 잡아볼게요. 대출 금리 8%. 자, 어디? 그러면 자기 지분이 얼마 들어갔다? 4억. 총 수익은 얼마다? 1억. 자, 이자는 빌린 돈의 이자율을 곱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빌린 돈이 얼마죠? 6억 빌렸죠? 너무 단위가 크니까 입이 잘 안 떨어지나? 너무 금액이 큰가, 아침부터? 자, 6억에 이자율이 8%, 0.08 해보면 68에 48 얼마? 4,800이죠. 그러면 어디?
1억에서 4,800 빼면 5,200만 원이 남아요. 분모는 4억이에요. 4억. 그러면 자기 집은 4억을 투자해가지고 순수하게 5,200을 가져간대. 그러면 나중에 보면 계산기로 때려보면 0.13이 돼요. 그러면 퍼센트로 이야기하려면 100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100을 곱하면 몇 퍼센트? 13%. 자, 볼래요? 이 문제는 사실은 계산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계산 문제는 틀린 학생들이 없다고 보면 돼. 풀이 과정이 완벽히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시험 보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풀어보는 건 별로 지금 도움 안 돼. 무조건 똑같은 흐름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요 용어 있죠, 요 용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암기하려고 하면 지금 당장은 암기가 되겠으나 이게 나중에 가버리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의 목표는 계산 문제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래서 요거 용어를 한번 우리가 느껴보자.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자, 무슨 수익률은? 지분 수익률은 말 그대로 뭘 기준으로? 자기가 투자했던 자기 지분 기준으로 지분 투자자가 순수하게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총수익 전체가 아니고 뭡니까? 이자 비용을 빼고 나머지를 가져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된대. 자, 다시 한번. 지분 수익률은 뭘 기준으로? 지분 투자액을 기준으로 지분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총수익 전체가 아니고 총수익에서 뭘 뺀다? 이자 비용을 빼는 거다라고 용어 정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지금은 우리한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늘은 어쨌든 용어 정리만 이렇게 할 텐데 한마디로 더 할게요. 이제 우리 다음 순환 때는 우리 교재 255페이지 맨 하단부에 뭐가 있어요. 뭐 또 동그라미 뭐 3개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걸 갖고 잡아야 돼. 근데 딱 하나만 할게. 우리 배운 지 2주가 됐으니까 다 잊어버렸을 텐데 외부효과라는 걸 들어봤어요. 외부효과. 그래가지고 정의 외부효과라는 것도 들어봤고 부의 외부효과라는 것도 들어봤죠? 맞죠? 그러면 정이란 것은 나한테 이익을 주는 거 맞죠? 부는 내가 손해보는 거고. 여기 볼래요? 100%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한다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몇 프로였어요? 10%였죠. 근데 남의 돈을 끌어다가 투자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더 커졌나? 커졌죠. 이런 경우를 정의 지렛대 효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한테 이익이 생겼잖아. 그러면 도대체 나한테 왜 이익이 생겼는지 한번 살짝 맛만 보고 갑시다. 자, 남한테 투자하기 위해서 남한테 6억을 빌렸대요. 빌리면서 약속을 이자를 8개를 주기로 하고 빌렸었대요. 그죠? 그죠? 근데 그 돈 빌려가지고 투자를 했더니 몇 개를 번대? 10개를. 그러면 남의 돈 끌어다 투자해가지고 10개 벌어가지고 이자로 8개를 준다면 내가 일정 부분은 남의 돈을 굴려가지고 2개를 더 챙겨갈 수 있죠. 그러니까 내 수익률이 더 커졌나요? 그렇죠. 이제 지금 이렇게 둥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다음 순환 때부터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아무튼 투자할 때 남한테 돈을 빌리는데 상대적으로 싼 이자율을 이용해서 남한테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다면 내 이익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간만. 네, 좋아요. 자, 됐고요.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냐면 257페이지 봅니다. 부동산 투자 후 수익률 이렇게 나왔죠. 예. 자, 이제 그 그림을 잠깐 보니까 기대 수익률이라는 용어 보이세요? 혹시 그림 안에? 보이죠? 그 다음 요구 수익률은? 보이죠? 자, 그러면 일단 칠판에다 큰 틀만 먼저 좀 정리 좀 하고 책에 있는 내용들을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수익률의 종류,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하겠는데, 자, 보겠습니다. 투자자가 있는데 투자자가 현재 10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어디다 투자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마침 보니까 학원 옆에 상가를 분양한대요. 그래서 상가 분양가가 얼마냐면 분양가가 10억 원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 투자자가 가서 물어봤어요. 이 상가에 투자하면 앞으로 1년 후에 얼마만큼의 수익이 예상되겠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이 분양회사에서 1억 원의 임대 수익이 예상된대. 예. 근데 또 물어봤어. 근데 공실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했더니 아무 걱정하지 말해. 이 주변에는 공실률이 거의 없대. 게다가 우리 회사는 보증보험을 들어가지고 향후 우리 회사 상가 분양받은 사람들은 3년간은 실제 공실이 많다 하더라도 1억 원의 임대 수익이 안 나오면 다 메꿔주겠다라고 했대. 보증서까지 다 보여주더래, 이렇게.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10억짜리 상가 받으면
1년 동안 1억 원의 임대 수익이 나오는 것은 확실한 거죠. 그죠? 그러면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10%죠? 예. 10억 주고 사가지고 1억 원의 수익이 예상되니까. 그러면 이 10%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이 부동산 내부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기대 수익률 또는 내부 수익률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무슨 수익률이라고요? 기대 수익률 또는 내부 수익률이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러면서 이 기대 수익률은 객관적 수익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수익률이다? 객관적 수익률이다. 왜냐하면요, 투자자에 따라서 바라보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런 조건이라면 어떤 투자자가 바라보더라도 투자하면 1년 동안 10%의 수익률이 예상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누구나 다 그렇게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객관적 수익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뭔가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에다가 객관적이란 말을 썼다는 것은 또 다른 뭔가를 설명할 때는 아마 다른 뭔가 있겠네? 그럼 객관적인 반대가 뭐죠? 주관적이죠. 여기 100%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죠. 100%. 예. 자, 일단은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자가 원하는 최소한의 요구치, 투자자가 원하는 기준이란 게 있대, 기준. 나는 저기다 투자하기 위해서 내 눈으로 봤을 때,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요만큼을 기준으로 요 정도도 안 나오면 투자 안 하고 요 정도 이상으로 나오면 투자하겠다 라는 투자자 나름대로 뭔가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투자자가 그런데 나는 여기 투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여기서 8% 이상의 수익률은 나와야지 투자를 하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이걸 갖다 뭐라 불러주냐면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하는 수익률이다 해서 요구 수익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A라는 투자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A, 너 도대체 왜 너가 원하는 수익률은 8%야 라고 했더니 A가 그런 거예요. 제가 10억을 가지고 이 부동산을 사지 않고 이 돈 가지고 은행에다만 넣어놓는다면 시간만 흘러가면 아무런 위험 부담이 없이 은행에서는 최소한 3% 이자를 줍니다. 그러니까 은행 금리는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맞죠? 아니,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은행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면 은행 금리보다는 더 많이 챙겨갈 수 있으니까 투자하는 거 맞죠? 네. 그 다음 뭐냐 했더니 은행은 아무런 위험 부담이 없이 시간만 흘러가도 3% 이자 수익률을 주는데 부동산에 투자하게 된다면 투자가 끝날 때까지 계속 뭘 달고 다녀야 돼요. 위험을 달고 다녀야 된대요. 그래서 위험에 대한 수당을 더 달래. 그래서 위험 보상률 또는 위험 할증률,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돼요. 그래서 난 추가적으로 5% 정도의 위험에 대한 보상률이 나와야지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 그래서 지금 암기하는 건 아닌데 읽어볼 거예요. 자, 뭐는? 요구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인 뭐와? 무위험률과 위험에 대한 대가인 뭐? 위험 할증률로 구성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원하는 요구수익률은 8%래요. 객관적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얘는 반대일 것 같아. 주관적일 것 같아. 그럼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똑같은 투자 대상인데 B한테 물어볼 거예요. 얘야, B야. 너가 원하는 요구수익률 얼마니? 했더니 B가 저는요 13%가 나오면 투자를 하고 그 정도도 안 나오면 투자 안 할 거예요 라고 하길래 제가 또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B가 그런 거야. 제가 10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저기 투자하지 않고 은행에다만 집어넣으면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시간만 흘러가도 은행에서 3%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은행 금리보다는 더 나와야 됩니다. 라고 아까 누가 이야기한 것처럼 A가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무위험률 있잖아요. 이거 은행 금리. 이거는 투자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장의 금리를 그대로 갖다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시점에 투자 분석을 하면 어떤 투자자가 반영한다 하더라도 요거는 차이가 있겠어 없겠어? 없죠. 그러니까 시험이 중요하겠어 안 중요하겠어? 안 중요하지. 얘는 똑같다. 얘는 뭔가 다르다. 그럼 다른 이유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무위험률의 크기는 투자자마다 다른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시험에 비중이 없어. 그럼 아마 요놈이 중요할 것 같아. 이제 볼게요. A는 아까 위험이 크니까 그에 대한 보상으로 5% 수익률을 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B는요. B는 나는 최소한 10% 정도의 수익률이 추가적으로 나와야지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B가 보니까 B 관점에서 보니까 내가 판단해 보니 이 일대는 대학교가 되게 많대. 유독 많대. 그래서 했더니 그러면 대학생들이 1년 내내 학교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개학에서 한 3달 정도 4달 바짝 공부하다가 한 2달 쉬어버리고 또 개학에서 공부하다가 2달 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의 상권이라든지 오피스텔, 하숙집 이런 것들이 수익률이 일정하지 않고 방학에 따라서 이렇게 출렁출렁할 수도 있죠. 몇 주 전에 우리가 배웠는데 이런 경우를 부동산 경기 변동 중에 무슨 어유 살아있어 이쪽만 살아있어 계절적 변동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경기가 좋고 나쁘고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을돌이 관점에서는 수익률이 1년 내내 일정하지 않고 어떤 방학이라는 그 계절에 따라서 들쭉날쭉 해버리면 위험이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위험이 크니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추가적으로 10% 정도가 나와야 투자를 하고 이 정도도 안 나오면 투자를 안 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보세요. 그러면 동일한 투자 대상이라 하더라도 투자자마다 바라보는 위험이 크게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투자자마다 적용하는 요구 수익률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마다 달라질 수 있겠네. 주관적, 객관적, 주관적. 그리고 일단 칠판만 보세요. 좀 이따 책에다 정리해 줄 테니까. 여기 이제 근래 시험에는 아주 서비스 문제가 좀 나오는데 볼게요. 기대 수익률이 있고 투자자가 요구 수익률이 있어요. 둘 중에 투자자가 기준 삼는 수익률이 뭘까요? 내 기준으로 그 이상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면 투자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게 기준이죠. 그래서 투자자가 요구 수익률이 만약에 10%다 그러면 투자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나는 최소한 10%를 기준으로 10%에도 못 미치면 투자 안 해. 10% 이상 나올 것 같으면 투자하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둘이 똑같다. 그럼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수도 있고 어머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투자이론은 양다리 걸치기 작전 쓰지 말고 한다 안 한다 둘 중에 하나에 양다리 쓰지 말고. 그러면 둘이 똑같죠? 이 말은 투자자가 원하는 만큼만 나온대. 딱 정상이익만 나온대. 투자해야 안 해? 하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예. 다음, 근데 이제 요즘 시험에 요걸 자주 원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투자한대. 해요? 하겠어? 안 하지. 왜냐면 투자자가 원하는 기준이 10%인데 예상되는 내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7%밖에 예상되지 않아. 해, 안 해? 안 하죠. 하려면 누가 더 클수록? 기대 수익률이 더 클수록 투자를 하겠죠. 그죠? 아무튼 서비스 문제 이런 오답이 좀 여러 번 나왔어요. 근래. 그래서 투자하려면 최소한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 이상으로 기대 수익률이 더 나와야지 투자를 한다는 거 이제 한마디만 더 듣고 책 볼 거예요. 제발 잘 들어보세요. 우리 다음 주 수업 들어가면 또 역시 똑같은 게 또 나오는데 어떤 게 나오냐면 동일하게 예상되는 분석된 결과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각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투자자마다 원하는 요구 수익률이 달리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번 해봅시다. A란 투자자 원하는 수익률이 8%죠. 최소한 8% 이상 나오면 투자한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A란 투자자가 봤을 때는 투자하겠어 안 하겠어? 하죠. 자기가 원하는 기준 이상으로 예상되니까 하죠. 다시 똑같은 투자 대상에 대해서 B란 투자자는 요구 수익률이 13%죠. B란 투자자는 투자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예. 동일하게 예상되는 분석되는 결과치에 대해서 어떤 투자자는 이를 채택할 수도 있고 이를 기각할 수도 있지요. 채택, 기각. 그 이유는 투자자마다 원하는 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이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객관적. 주관적이다 이렇게. 어디? 257페이지 볼게요. 저 하단부에 기대 수익률 보이시죠? 자, 기억 체크하고요. 니은 체크. 니은 한번 읽어볼 거예요. 기대 수익률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나타날 수 있는 투자 대상의 수익성 자체에서 비롯되는 자, 객관적 수익률, 동그라미. 객관적 수익률. 감이 떨어져서 못 찾아. 257인데. 257 맨 밑에. 그러면 저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예. 257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니은 있죠? 예.
맨 밑에 두 번째 줄에 객관적 수익률 보이세요? 네, 하시고요. 문장 끊고 또 밑줄. 사전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결정되지 않아도 구할 수 있다. 밑줄 그어보세요. 요건 이제 몇 년 전에 한 번 나왔는데 그냥 무슨 말이냐면 자 그냥 살짝 들을게요. 이 기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은 투자자에 따라서 달리 바라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 지표 위에서 그냥 예상해보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사전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결정돼서 그걸 통해서 뭔가를 알아보는 게 아니다. 예, 그래서 그냥 그런 표현도 한번 나온 적이 있다는 거. 넘기세요. 동그라미 2번. 요구 수익률. 별표입니다. 별표. 항상 나와요. 동그라미 2번 별표. 기억 체크, 일단 니은 체크. 기억 체크, 니은 체크. 동그라미 디귿의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주관적 수익률이란 말 보이세요? 동그라미 쳐봐요.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이다. 디귿의 세 번째 줄. 네. 디귿의 세 번째 줄. 네. 됐고요.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중간에 실현 수익률인데 얘는 지금 체크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무슨 수익률 나왔어요? 실현 수익률 7번 주목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투자 이론은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을 투자한다면, 산다면 하고 분석하는 거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을 산다면 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대 수익률이라든지 요구 수익률은 예상해보는 수익률, 투자하기 전에 자기가 기준 삼는 수익률.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예상해보고 반영해보는 수익률이에요. 근데 동그라미 3번은 무슨 수익률 나왔냐면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나왔어요. 여기 시험에 딱 용어 2번 나왔는데요. 실현 수익률은 과거의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투자를 한 이후에 나타난 결과치를 실현 수익률이다라고 합니다. 시험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용어만 알고 있으면 돼. 우리 오른쪽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기출문제. 투자 수익률을 설명하였다. 바르게 짝을 이룬 것은 기억. 부동산 투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로 계산했다. 이거 기대 예상이니까 이거 무슨 수익률이죠? 기대 수익률이죠? 그렇죠. 니은.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돼야 되는 최소한 원하는 수익률이다. 뭐죠? 요구 수익률 디귿.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 실현 수익률. 그 정도 개념만 나오거든요. 실현 수익률은. 그러니까 지금 체크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상관없겠음. 네, 넘기세요. 자, 이제 260페이지를 보면요. 일단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다 시험에 나오는데 요즘에는 왼쪽이 주가 돼요. 그래서 중간에 파란색 박스 있죠? 별표 치세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 중간에 파란색 박스. 거기 보니까 두 번째 줄 보니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투자해야 안 해요. 안 하죠. 크거나 같을수록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 이상으로 예상될수록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다음. 그 밑에 거 파란색 박스도 있죠? 그것도 체크 한번 해볼게요. 밑에 것도. 투자가치, 시장가치란 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볼래요? 자, 항상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배우는 투자 이론은 현재 부동산을 샀다, 아직 안 샀다. 아직 안 샀다. 볼래요? 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의 시장가치란 것은 시장에서 현재 거래될 수 있는 가치를 말해요. 그러면 시장가치가 만약에 10억 원이라고 가정하자. 10억 원. 근데 이 토지에 대한 투자자가 느끼는 투자 가치가 5억 원이라면 투자자가 볼 때는 이 토지를 투자를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죠. 왜냐면 내가 사서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내 부동산이라면 시장 가치가 큰 게 좋지, 내 돈이니까. 근데 우리가 배우는 투자 이론은 투자 안 했죠, 아직. 그러면 요 10억 원 시장 가치가 투자자가 봤을 때는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살 때 들어가는 돈이야. 뭐 자기가 생각할 때는 5억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데 이거 살려면 얼마 들어가야 돼? 10억. 너무 싸다, 비싸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15억이래. 그러면 싸다, 비싸다? 싸게 나왔다.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클수록 좋은 거예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 이상으로 될수록 좋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261페이지 오른쪽은 지금 보시면 안 돼요. 혹시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도 보면 안 돼, 지금은. 왜냐면
이제 좀 복잡하긴 하지만 아주 단순하게 답을 끄집어내는 방법이 있긴 하나, 요즘에는 이걸 안 물어보고 왼쪽을 차라리 더 물어보니까 지금은 왼쪽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넘기세요. 262페이지. 자, 이제 여기도 시험에 딱 지문 한 줄만 나오거든요. 하나만. 그래서 어디? 그 그림 보니까 중간에 위험 회피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세요? 요거? 위험 회피형을 위험 혐오형이라고 돼. 여기다 색깔 펜 한번 칠해봐요. 위험 회피형. 또는 위험 혐오형이라고 합니다. 혐오형. 다음 동그라미 니은 체크. 니은 체크해야죠. 두 번째 줄에 기울기가 급하게 란 말이 있어요? 네. 자, 262페이지 동그라미 니은. 상대적으로 위험 회피형 투자자일수록 위험 선호형 투자자에 비해서 투자 옥선의 기울기가 급하게 보이세요? 급하게 동그라미. 여기는 시험에 급하냐 안 많으냐 이거 딱 하나만 나와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제가 암기라고 하고 싶은데 지금은 아직은 1, 2월 달이니까 여유가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설명 한 번만 해줄 거예요. 3월 달부터는 설명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고 필기도 의미 없어요. 상대적으로 위험 혐오적일수록 투자 옥선의 기울기는 급하게 딱 그만 잡으면 되거든요. 자, 칠판 볼게요. 자, 이제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가 여러 가지 있대요. 한번 볼까요?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 근데 이제 위험 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분하게 돼요. 위험 상대적으로 선호형 투자자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위험 혐오형 투자자라는 게 있대요. 항상 있잖아요.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무슨 비교를 한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위험 선호형 투자자는 뭐 위험만을 좋아한다 이건 아니고, 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면 기꺼이 위험 부담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위험 선호형은. 근데 이제 위험 혐오형 투자자는 위험이 너무너무 무섭게 다가온대요. 그래서 얘는 위험이 작고 안전하다면 좀 덜 먹더라도 수익이 작더라도 받아들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모든 투자자는 위험을 안 좋아해요. 모든 투자자는 수익은 좋아하는 거 맞지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투자 성향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는 그래도 많이 안 벌더라도 내 원금은 안 까먹고 가야겠다. 그런 투자자는 먼저 쳐다보는 게 높은 수익성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안전성을 먼저 쳐다보고 가는 거죠. 반면에 어떤 투자자는 뭐 인생 어차피 뭐 짧고 굵게 살아야지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야. 돈 되는 거 높은 수익성을 쫓아서 움직일 수 있죠.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책은 이제 우리 학계로는 법 조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학자들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좀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또 어떻게 또 이야기하냐면 모든 투자자는 다 위험 혐오적이다. 근데 그 안에서 보다 더 공격적일 수 있고 또는 보수적일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대충 눈치로 그냥 맞추면 돼요. 자, 시험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여기 볼래요? A하고 B가 있는데 A는 기대 수익률이 10%고 B는 기대 수익률이 7%래. A는 위험이 3%고 B는 위험이 2%래. 자, 그러면 어디? A는 B에 비해서 수익도 크고 위험도 크죠. 고위험 고수익이고 B는 A에 비해서 수익도 작고 위험도 작죠. 저위험 저수익이죠. 자, 그러면 둘 중에 공격적 투자자는 A, B 중에 뭘 선택할 가능성이 클 것 같아? 맞아요. 그래, A야. 보수적인 투자자는 뭘 선택할 것 같아? B 맞아. 예. 그러니까 특별하게 신경 쓰지 않고 가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자,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자. 자, 투자 곡선 한번 그려볼게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험이 커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보상 수익이 커진다라고 이렇게 가정합시다. 근데 보니까 요놈을 A라고 하자. 이놈은 B라고 하자. 아까 제가 어디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응? 그러니까 요놈이 중요해요. 요놈. 이제 잘 봐봐요. 자, 우리 이제 평택에 50층짜리 빌딩이 있어요. 근데 이 49층에 두 남자가
옥상에 매달려가지고 유리창을 닦고 있네. 두 남자가. 그래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유리창에 매달려서 이렇게 열심히 유리 닦고 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경력이 벌써 30년 된 베테랑이에요. 베테랑. 예. 근데 A는 오늘이 첫 출근이래요. 어휴, 끔찍하네. 생각만 해도. 49층에 매달렸다고 생각을 해봐. 끔찍하지 않나요? 그럼 어디? 누가 더 일을 능수능란하게 잘할 것 같아요? 당연히 B죠. 그죠?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딱 봤어. 그러면 A하고 B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봤을 때는 누가 더 위험하다라고 느낄 수 있나요? 그렇지, 모르지. 왜냐면 지나가는 사람은 누가 A인지 누가 B인지 누가 경력이 많은지 적은지 몰라. 그냥 저 두 사람들 위험한 데서 일하는구나.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둘 다 위험의 크기는 똑같은 거죠. 지나가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근데 주관적으로는 다르죠. 예. 객관적인 위험은 똑같지만 B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크다라고 느끼겠어요? 작다라고 느끼겠어요? 그렇죠. 항상 해오던 일이야. 그러면 B 같은 사람은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면, 사모님한테 전화가 오면 전화 받아 안 받아? 안 받으면 집에 가면 마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받을 수 있죠. A는 전화가 오면 받아 안 받아? 그치, 못 받죠. 무섭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공간에서 일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느끼는 위험은 B가 느끼는 위험은 커요. 그죠? B는 이제 작고 A가 느끼는 위험은 크겠습니까? 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위험 속에서 일해도 상대적으로 누가 더 위험을 더 크게 느끼냐면 A죠. A가 상대적으로 더 위험 혐오적이에요. 위험 혐오적. 그러니까 위험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야. 그럼 보세요. 이제 두 곡선이 있는데 어디? 이쪽은 위험 표준 편차가 2%고 이쪽은 위험이 3%로 가정할게요. 그러면 2에서 3으로 위험이 몇 %가 커졌나요? 1%가 커진 거 맞죠? 자, 그러면 위험이 커지면 그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대. B는 똑같이 커지는 위험에 대해서 요만큼의 보상 수익만 있으면 투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A는 훨씬 더 많은 보상 수익이 있어야지 투자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대. 그럼 보세요. 객관적인 주어지는 위험은 똑같은데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위험은 달라질 수 있죠. 둘 중에 누가 더 위험을 크게 느끼고 있나요? A가 똑같은 위험인데도 불구하고 A는 위험을 더 크게 느끼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철저한 보상이 있어야지만 투자를 하겠다 이겁니다. 따라서 A가 위험 혐오적이죠? 그렇죠? 따라서 시험은 지금 딱 한 줄만, 그리고 오답은 급하냐 안 많으냐 그거 딱 하나만 나와. 오늘 이후로 설명 안 한다고 그랬어요. 상대적으로 위험 혐오적일수록 투자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다 안 많하다? 급하다. 이거 딱 하나만. 아까 책에도 체크했죠? 네. 그래서 위험 혐오적일수록 투자 곡선의 기울기는 상대적으로 급하다 완만하다? 급하다. 어디 기출지문 한번 봅시다. 그 밑에 거 262.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위험 혐오적일수록 위험과 기대 수익률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다 완만하다? 급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나왔어요? 완만하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죠? 네. 다음. 나머지는 절대 보지 마세요. 아무 의미가 없어. 제가 그랬죠? 시험 딱 지문 하나만 나온다고. 상대적으로 위험 더 혐오적일수록 곡선의 기울기는 더 급하게 나타난다. 딱 하나만 나와요. 네. 다음. 오른쪽 페이지 방가로 2번 보니까 위험의 처리방 보이십니까? 그렇죠. 별표 치세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어디? 일단 동그라미 1번 밑줄.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다. 그치. 은행이 넣어버리겠대. 그럼 이제 위험에 대한 대처는 되죠. 은행이 넣어놓으면. 근데 대신에 돈을 이빠이 많이 벌 수는 없겠다. 그럴 수 있겠죠. 됐고요. 동그라미 2번 위험의 정가 밑줄. 정가는 떠미는 게 정가인데 동그라미 니은의 정가 유형 있죠. 별표 치세요. 우리 학계로는 곳곳에 들어가 있는 정가 유형을 싹 잡아냈어요. 특히 우리 저번 주에 정부가 소유자 임대인한테 세금 내라고 재산세를 부과했더니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시켜버려. 그러면 결국 세금의 일정 부분을 임대료에 반영해서 임차인한테 뭐 시키는 거? 정가시키는 거 들어봤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싹 제가 써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책 읽을 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넘기세요.
동그라미 3번 보수적 예측 방법이 있는데 얘는 지금 설명해주면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대신에 기억에 투자 수익을 가능한 한 낮게 보이세요. 낮게? 낮게 동그라미 주세요. 낮게. 됐고. 동그라미 4번은 위험 조정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에요. 자, 요구 수익률을 위험 조정 할인율 그냥 할인율이라고도 합니다. 네. 왜 여기 잠깐만. 아까 우리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이라고 그랬죠. 위험의 크기에 따라서 요구 수익률을 조절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위험 조정 할인율 또는 요구 수익률 이렇게 불러줍니다. 똑같은 말이고요. 아무튼 니은 별표 시험에 수도 없이 나왔어요. 별표. 우리 상식적으로 대화 좀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학원에 A 학생도 있고 B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학생 오라고 그랬어. 야, 유리창 닦아야 되는데 A 너는 1층에서 닦아라. 하루 일당 7만 원 주면 되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B한테는 너 30층에서 유리창 닦을 자신 있겠어? 했더니 B가 싫긴 싫은데 B는 예, 할 수 있어요. 돈만 주면. 근데 B 생각에는 벌써 얘가 7만 원이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는 위험한 데 사니까 더 많이 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한다고 하지 않나요? 근데 제가 1층에서 유리창 닦는 너는 7만 원, 너 30층에서 유리창 닦는 너는 3만 원 하면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위험이 클수록 당연히 더 줘야 되고 더 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죠? 어디 그 별표 친 문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용어 찾아봐. 밑줄. 위험한 투자일수록 보이세요?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 적용하는 방법. 높은. 위험이 클수록 높은 낮은. 당연하지. 네. 동그라미 니은에 있죠. 니은에. 예, 그렇죠. 다음. 5번 민감도 분석은 저기 밑줄 그어놓고 기억 정도만 일단 체크하세요. 시험에 이제 여러 번 나오긴 나왔는데 뭐 특별히 오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개념만 얘기 잠깐 들어볼게요. 민감도 분석이란 것은 투자 수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세금 제도라든지 뭐 인건비 변동이라든지 등등등 이런 위험 요소가 달라짐에 따라서 부동산의 어떤 가치라든지 수익률 등이 얼마만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냥 특별하게 읽지 않고 넘어가도 지금은 되겠어요. 다음 오른쪽에 반가로 3번에 보니까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는 게 있는데 상세는 그냥 비례 메꿔주겠다. 위험이 큰데 어떻게 하죠? 걱정 마. 보상 수익도 크게 줄게. 나는 위험이 작아서 안전해서 좋은데 대신에 수익도 조금 먹어. 그런 식이래요. 그냥. 네, 그러면서 동그라미 니은 밑줄 한번 볼까요?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 비례 관계는 요구 수익률을 결정하는 원리가 된다. 동그라미 니은에 있죠? 하고 그 밑에 파란색 박스 보이시죠?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 보이세요?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 밑줄 그어주세요.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 밑줄 그어서 뭐라 써놓냐면 피셔 효과라고 한번 써보실래요? 피셔 효과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이제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있는데 오답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들어볼게요.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이 10%예요. A란 부동산에 투자해서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이 10%다. 그러면 투자자는 최소한 저기에서 10% 정도의 수익률은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0%. 근데 이제 문제는 1년 동안 A란 부동산에서 10%의 수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1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1%만큼 발생해버린다면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의 가치는 10이 아니고 1%만큼 돈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9밖에 못 가져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가 정말 10% 수익률을 목표로 했다면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1%만큼을 플러스 알파 시켜서 목표 수익률을 11%로 높여 잡아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1%만큼 수익률이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원래 목표했던 10을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따라서 인플레는 투자자가 요구 수익률에 예상 인플레의 영향을 미리 플러스 알파 시켜서 요구 수익률을 높여놔라 이거거든요. 전에 한번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아마.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냐면요. 피셔라는 학자가 그렇게 하라고 했대. 그래서 요구 수익률에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미리 반영하는 것은 무슨 효과를 한다 그냥? 피셔 효과? 그 정도만. 네. 자, 넘기시고 넘겨놓고
자, 그러면 어디 이번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우리 아까 지분 수익률 배웠잖아요. 지분 수익률. 근데 이거 계산 문제 풀이 과정은 아무도 안 틀린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틀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용어를 한번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 율은 퍼센트니까 분모 분자 분수 맞죠? 자, 무슨 수익률이에요? 지분 수익률은 뭘 기준으로? 지분 투자액을 기준으로. 지분 투자자가 순수하게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의 비율이죠. 지분 투자자가 투자할 때 일부는 자기 돈, 일부는 대출을 끼고 투자를 한대. 그러면 지분 투자자가 총 수익 전체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예, 지분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총 수익에서 이자 비용을 빼고 나머지를 얼마나 가져가느냐. 요거 알아보는 게 지분 수익률 공식이라고 그랬죠? 이해를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이해를, 용어를. 네. 다음, 두 번째. 각종 이제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봤어요.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부동산에서 예상되는 내부 수익률. 똑같은 말이 되겠고요. 내부 수익률. 다음,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요구 수익률. 자, 요구 수익률이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클수록 좋은 거죠? 요구 수익률 이상으로 기대 수익률이 나오면 투자를 채택한다. 이런 소리를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자,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에 뭘 더해서 위험 할증률을 더해서 결정이 되고, 위험이 클수록 투자자는 요구 수익률을 높인다 낮춘다? 당연히 높이겠죠. 위험할수록 더 달라고 하는 거 맞잖아요. 위험이 적으면 덜 먹고 위험이 크면 더 먹고, 위험과 수익은 비례 반비례, 비례 관계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이다 라고 했으면서, 내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객관적 지표에 의해서 구하는 객관적 수익률인데, 이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마다 달리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주관적 수익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다음. 딱 질문 하나만. 요런 질문 다음부터는 절대 설명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오늘 딱 한 번만. 상대적으로 위험 혐오도가 클수록, 위험 혐오적일수록 투자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다 안 만하다? 급하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신 분 이해하지 마. 암기하면 돼. 일요일이라 지금 시간도 있고 그래서 그냥 한번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또 사실은 또 이런 게 있어요. 또 그 암기를 하면 되거든요. 어차피 지문이 그렇게만 나오니까.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암기를 하고 해도 암기가 되긴 됩니다만은, 한번 왜 그런지 그 원리를 설명해주고 암기하라고 하면 나중에 기억은 좀 더 잘 나와요. 지금은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거고, 3월달, 5월달 이럴 때부터는 일절 없어요. 전에 제가 한번 이거 이야기했죠. 이거 기억 안 나요? 안 했나? 안 했어? 노량진역 그 내리다 보면요, 학원들 많잖아요. 간판 엄청 큰 거에 두 글자 딱 눈에 들어와요. 닭암 이렇게. 그럼 뭐야 하고 자세히 보면 닥치고 암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사실은 닥치고 암기해야 될 게 많아요. 오늘 또 좀 더 뒤에 막 나오거든요. 근데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잠깐 설명 좀 해주고 그러는데, 이제 3월달, 5월달 그때는 설명이 뭐가 없죠. 그냥 암기하면 되는 거니까. 아무튼 위험 회모적일수록 투자 곡선의 길기는 급하다 안 많하다? 급하다. 뭐 그 정도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에 이제 위험에 대한 대처 방법 몇 가지 한번 살펴봤죠. 네. 자, 그러면 266페이지 보니까 평균 분산 지배원리라고 나와 있죠. 네. 잠깐 휴식했다 하겠습니다. 네.